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신년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수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새해를 맞아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지난해 경남도정을 되돌아보고 올해 2025년 경남도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도지사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부경남 도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2024년은 우리 경남도가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바로 도민 여러분의 성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새해에는 우리 경남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라는 고를 가지고 도정을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우리 경남의 발전과 또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과 올해 비전과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2024년 한 해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경남도정 성과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한 해 경제 지표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경남의 무역 수지가 2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 또 그 흑자의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무역 수지 흑자 규모의 거의 40%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투자 유치라든지 고용률도 굉장히 지표가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청을 비롯해서 국가 산단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또 글로컬 대학, 교육발전 특구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책 사업에 전국에 최다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고 상도 많이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많은 상을 받았는데 전국에 1위를 한 게 약 20개가 넘는 부분인데 우선 뭐 일자리 종합대상, 수출 촉진 종합대상,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 종합대상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연말에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기관 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고 청렴 체감도에서는 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좋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갤럽에 조사를 시켜 보니까 도민들의 그 도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아주 많이 향상된 그런 지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이랑 상은 우리 경남도가 다 휩쓸어 갔네요. 큰 상을 좀 많이 받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 경남으로서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반면에는 그만큼 또 지난해 도정을 이끌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도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 뭐 우리가 지금 지방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인구 소멸, 수도권 집중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경남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유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고 또 지역의 뭐 관광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의 법령의 규제 때문에 이렇게 좀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재정 분야에 있어서 지난해 연말에 이제 2025년 건년 살림을 저희들이 도에서 편성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전체 우리 경남의 예산이 12조가 넘는데 그 12조 넘는 예산 중에 전부 세부 내역은 사업 내용은 중앙정부가 다 95%를 결정하고 5%만 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아니죠. 그래서 5% 자치 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우주항공특별법이라든지 또 수출입은행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 사람의 도움을 줬는데 남해안 관광특별법이나 또 여러 가지 법을 저희들이 제출해놓고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국회가 저렇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역의 해난 사업들도 몇 가지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2025년 을사년의 경남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도정 슬로건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상황도 뭐 계엄 사태 뭐 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탄핵 등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남이 새해에 그래도 이제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호를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으로 정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공존하는 경남, 성장하는 경남을 통해서 우리 경남을 대한민국 희망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존이라는 용어를 왜 썼나 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편가르기가 심하고 양극화가 심해서 이제 우리 경남만이라도 좀 상생하고 화합하고 서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겠다 하는 뜻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또 공존에 한 가지 뜻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경제도 물론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도민들에 대한 그 민생을 챙기는 그런 이제 도민 행복 시대에 대한 정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금년도 들어와서는 좀 구체화시키겠다 하는 뜻이 공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살고 동행하는 경남도를 만들겠다 하는 뜻이 있고 성장은 지난해 주력 산업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성과를 금년에도 이어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경남의 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생활 복지 문제라든지 문화 그 관광 문제라든지 민생 안정 문제라든지 또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시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금년에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집중할 도정 현안이나 또 법제화가 필요한 경남 현안은 무엇이라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산업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수도권과 대응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 하는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경남의 경제 자유구역이 사실 예를 하나 들면 경제 자유구역이 진해 부산 경제 자유구역이 있고 광양만 경제 자유구역이 하동에 일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남을 경제 자유 자치도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경제 자유구역을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동 그 경제 자유구역을 그 광양만에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사천과 진주 쪽으로 확장을 해서 서부 경남의 발전의 어떤 계기로 삼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복지 동행 희망의 그 시책들을 이제는 좀 구체화시키겠다 금년에. 그래서 이 따뜻한 기운들이 우리 어려운 도민들에게도 이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게 좀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편가르기 심하니까 이 사회 대통합위원회 2기를 출범시켰는데 우리 경남만이라도 좀 상생하는 좀 사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금년에 해당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입법 과제로서는 우주항공청은 설치가 됐지만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복합도시특별법 네. 그리고 남해안특별법 이게 국회가 있는데 국회 아직 그 심의 중에 있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을 안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후반기 도정 방향은 도민 행복 시대로 정하셨습니다. 예.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인 복지, 동행, 희망 이 실현을 위한 시책들의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전문가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도민 행복 시대 그 시책을 12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 12개 과제 중에 4개 과제는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8개 과제는 지금 구체화시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구체화된 4가지 시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가 이제 경남 패스입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100% 환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100%, 39세 이하 청년에는 20%에서 30%까지 환급을 해주는 대중교통 지원 시스템이 이제 구체화되고 시행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한계상에 물려 있는 도민들에게 소액이라도 희망 지원금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 희망지원금 경남 동행론 두 가지를 우리가 내놨는데 경남 동행론은 빌려주는 융자제도고 희망지원금은 그냥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책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돌봄이나 공공산후조리원도 금년에 시행이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시책은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저희들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노동자 밀집 지역에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하고 청년주택 임차 보전금 2차 지원해 주는 문제, 도민연금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서 12개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어려운 도민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경남의 우주항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사님이 지난해 저희 서경방송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직접 나오셔서 경상국립대 총장과 우주항공청 청장과 함께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항공청의 개청 효과에 대해서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저희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주항공청은 설치가 됐지만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우주항공청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정부의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이 우주항공청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아직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를 적게 느끼는 단계에 있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주항공청 기능도 강화해야 되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R&D 기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 기능이라든지 또 업무 기능 또 기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금년부터 이제 저희들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특별법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의 뭐 자족도시, 경제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국제도시를 만들겠죠. 만드는데 저희들 뭐 투트랙으로 해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사천시와 함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서부 경남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하면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정부의 공항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우주항공선이라 해가지고 이 철도 노선을 사천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그 카이스트 부설 국제 영재 고등학교를 사천에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나 또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협조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좀 풀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천공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 사천공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에 걸맞은 국제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능 재편을 강조해 오셨는데 현재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천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예. 그 사천공항이 활성화돼서 중부, 서부, 경남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고 또 방산과 관련해서 방산 수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제 여객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남해안 관광 사업이라든지 항공 MRO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서부 경남에 이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천공항의 탑승률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그 사천공항의 기능을 재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사천공항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 이제 4, 5월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1차적으로는 터미널을 리모델링하고 2층을 증축하는 터미널 문제가 하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계류장뿐만 아니라 할주로도 지금 한 번인데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가 최종 확정 지어가지고 이걸 제7차 정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천시와 함께 항공사 유치라든지 또 사천공항의 항공 노선을 늘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천공항이 정말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공강대 확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찬반 여론조사도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서부 경남에선 경남과 부산뿐만 아니라 진주, 사천 통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부산 경남 통합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또 지난해 연말에 부산에서 회의하고 또 금년 1월 달에 그 경남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시키고 출범시킨 이유는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도민들이 통합의 여부를 판단하겠다 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세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통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통합의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통합을 하려고 할 경우에 통합의 구상, 통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통합을 하면 통합을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주민투표를 할 거냐, 도의회 의견 수렴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요. 진주와 사천의 통합 문제는 진주 시민과 사천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면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시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도민들에 대한 의견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대부분 도농 통합이든 뭐 시군 통합이든 또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 개편을 그 탑다운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하향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상향식으로 해야죠. 그 지역의 시민과 도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된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후에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남도 서부 의료원 추진 상황도 궁금한데요. 이 문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이미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진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이미 지금 절차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뭐 예타도 진행이 되고 기재부 검토도 다 거치고 이미 뭐 국가항공산단의 국토부 그 산업단지 변경 고시까지 다 됐고요. 지금 현재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가지고 2028년도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이 되면 우리 서부 경남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서부 경남 도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서부 공공의료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거점 공공의료원으로 통영의 적십자병원, 거창의 적십자병원이 지금 기존 병원을 시설 확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공공의료 서비스의 거점들이 다 이제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경남도는 민생안정 특별기관에 돌입을 하는 등 혼란스러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내주시죠. 저희들이 2년 동안 우리 국내 그 내수가 침체가 되고 또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내수 침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민생안정특별기관을 설정하고 대책본부를 발족시켰는데 거기에서 4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첫째는 좀 예비비를 좀 많이 풀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예비 풀어서 이제 상품권도 좀 발행을 해서 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 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중소기업 자금이 많이 나가 있는데 이 자금을 지원도 규모도 확대해야 되지만 이미 나가 있는 자금들의 상환 기간도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해주자 하는 게 들어있었고요. 금년도 도 예산안 중에서 65%를 좀 조기 집행해가지고 1월부터 6월 사이에 조기 집행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추경도 좀 조기에 편성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이런 시책들을 가지고 여하튼 지역의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하겠다 하는 정책,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하는 정책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 경남은 상대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최근 경남도 인구 유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울러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만의 특별한 정책을 소개하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 10월, 11월 2달, 12월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경남의 인구가 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보다도 유입된 인구가 많다는 거죠. 총 인구가. 네. 그리고 우리 경남의 지표를 보니까 출생아수, 결혼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경남의 인구가 이 순유입이 되면서 1997년도 울산이 분리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의 인구가 부산보다 적었습니다. 부산시보다도. 근데 지난해 순유입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연말 우리 경남의 인구가 부산 인구를 추월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아주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도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녀도 2명 정도 둬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지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아주 그 희망적인 그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는 뭐 암만 해도 인구 문제가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관련 종합 대책도 지난해 발표를 했고 또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구를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출산율을 물론 높이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말을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우리 경남도정 전체가 사실 인구 정책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주요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결혼 공제 사업이라 해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 신혼할 때까지의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문제가 보육 문제인데 우리는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돌봄과를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하기로 했고 세 번째는 손주 돌봄 수당이라 해가지고 이 조부모들이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주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뭐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인구를 늘리는데 저희들이 뭐 시군과 함께 힘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정식책 가운데 도민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대부분 그런 겁니다. 경남 네. 패스 제도. 예.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 대중교통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주 돌봄 수당도 이제 아이들 돌봄에 대한 조부모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긴급 생계비 동행론 희망 지원금 이게 이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또 청년들 임차 보존금 지원 문제라든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거기서 하는데 이때까지 그냥 온돌방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무릎이 굉장히 어렵다 해가지고 예.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들 입식 의자와 탁자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하게 앉아서 식사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 전부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거의 절반 정도 금년하고 절반 정도는 내년에 이렇게 해서 전부 공급할 계획이고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금년에 뭐 차량의 소화기 배치라든지 참전 용사 수당을 올린다든지 재난 순찰대를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새롭게 시행하게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한 세심한 정책들이 엿보입니다. 예. 예. 하나하나 이제 도민들 살림을 챙기는데 도움되도록 해야죠. 네. 자, 그렇다면 올해 도정을 사자성어에 담아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손자병법에 보면 네. 동주공제라고 있습니다. 동주공제요. 예, 동주공제가 춘추 전국시대 5월 5나라 월나라가 원수지간처럼 싸웠는데 공동의 위기를 앞에 두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걷는다는 뜻이고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위기 상황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좀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네.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사실 그동안에 편도 가르고 너무 양극화도 심하고 좀 의견도 많이 달랐지만은 국내외적인 위기를 앞두고 이제 마음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고사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도민 통합 이렇게 대신 그렇죠.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사님 이제 대담을 마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 도민분들께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정이 금년에도 뭐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흔들림 없이 우리 경남과 도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정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사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준비한 SCS 신년 특별대담. 오늘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서부 경남을 비롯한 경남도정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